바로 화면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음소건 해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세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예, 여기 그 조천읍 도서관 여기 강의실이고, 오늘은 길류의 인문학 그 제주인의 지혜와 맛 음식 인문학 중에 제가 두 번째 오늘 강의를 맡은 문순덕입니다. 예, 저는 그 제주 전통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 그 음식 용어와 그 다양한 내용들을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방법은 50분 강의하고 중간에 10분 쉬겠습니다. 50분에. 그래서 뭐 할 일 있는 분들은 그 10분 동안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그 강의 내용을 올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지금 아마 이제 진행되는 동안 좀 들어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 4분인데 비디오 좀 켜주세요. 얼굴 한번 보게. 음소거는 해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는데, 예, 아무도 안 켜시네요. 예, 제가 잠시 그 파일 올리는 동안 몇 초가 걸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안 보이면 여기 제가 지금 채팅은 잘 안 보이고, 선생님들 그 어딘가 한번 저기 문제가 강의 듣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음소거 제거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할 내용은 제주 음식 문화와 전통 문화의 이해입니다. 예, 저는 현재 제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관심 분야는 제주방언, 여러분들이 제주어로 알고 있는 제주방언, 그 다음 뭐 여성문화 유적 등등,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수강장들이 이제 제주도 분들인지 전부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 제주말로 인사해 보기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는 말들인데, 여기 지금 이거 깨졌네요. 호환이 안 돼서 여기 아래아가 들어간 곳은 이렇게 깨졌습니다. 마침 어제가 한글날인데, 그 한글날 하면 한국어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위기이고, 또 한국 내에서 입장으로 본다면 각 지역의 방언들도 그 소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제주말이 이 아래아가 있는 게 특징이다라는 걸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에 호환이 안 돼서 우리가 이 언어가 그 대중성을 띠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이게 혼자 없어, 어서 오십시오라는 뜻이고, 반갑수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맹심허영 걸어갑주, 따라 읽고 있습니까? 페난허욱과 요새는 어떤 지냄수가 양 이디 주문 받읍서 음식점 가면 여기요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말입니다. 맛 좋은 거 먹으래 가게 심할 때 의래, 이거 제주말에 좀 많이 쓰입니다. 초자화정 고맙수다, 이런 등등이 이제 아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맛보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할 내용들이 이 정도입니다. 한 7가지 정도. 예. 일단 목차 지나가고, 제주 음식 문화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저 뒤에 모니터 좀 보겠습니다. 예, 저기 잘 들어가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이란 뭐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첫 주에는 실제 제주도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좀 해봤겠죠. 그래서 더 신났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론 강의라 좀 따분하긴 하겠지만, 음식이란 그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필수 요소인데, 그 음식에는 이제 각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반영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을,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을 가면 그 지방이나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음식 나오면 음식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먹었는지,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뭐에 좋은지 하는 다양한 그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그 문화적 특징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사회적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통 음식이란 뭐냐? 제주도의 전통 음식은 제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지되는 음식, 예, 이거를 우리가 제주 전통 음식이라고 하고, 한간에 향토 음식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향토와 전통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시내 가보면, 거리를 다녀보면, 음식점 가보면 전통 음식이라는 식당은 없고 다 향토 음식이라는 식당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향토 음식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었던 음식을 만드는 식당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향토라는 용어는 한 1980년대부터 제주도에서도 많이 이제 알려진 이름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제 용어를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 음식이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많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자연환경, 뭐 제주도의 기후가 아주 척박해서 뭘 만들어서 먹고 살았지? 예, 그리고 섬지역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다음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이 다 그 음식 재료를 줬고, 그다음에 그 제주도 음식의 특징 중에 조리법이 아주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지금 저기 음성 이거 소리 켜신 분 소리 다 공개됩니다. 소리만 제거해 주세요. 지금 이거 들어오는 방법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 이 번호를 접속했더니 제주 음식이 나오거든요. 잘못 알려주신 것 같아요. 기름에 맞다고 하세요. 네, 맞는데 지금 잘 들어오신 건데. 지금 해피 이니셜 쓰신 선생님 음성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분 누군지 모르겠네. 아니, 네, 예,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계속 접속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제주도 음식은 간단한 조리법이라는 건 아마 실습하면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식재료가 신선하죠. 그래서 아까 자연환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채소류,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해조류 등 그 신선한 식재료 구입이 아주 쉬워서 조리법이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주도는 그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다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식재료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조리 시간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장수 음식이라는 건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장수촌으로 부각되면서 제주도 전통 음식이 장수 음식으로 이미 알려져 있고, 이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다가 조용해지다가 요새 생각해 보면 지금 21세기 살면서 다시 온 국민이 건강한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과거부터 먹어왔던 그 모든 그 음식이
실제 건강식이 아닐까. 예,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제주도 음식을 먹어라. 단 제주도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음식이 종류에 보면 뒤에도 보겠지만 국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그 국거리에 보면 이제 온국하고 냉국으로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먹는데 그 국거리의 재료는 들판에서 나는 모든 채소,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 해조류 모든 것들이 국거리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왜 국을 많이 먹었을까? 밥이 거칠죠. 예, 밥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맨밥만 먹으면 목이 메어서 못 먹는다 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이 많은 것이고 육지 음식을 우리가 보면 왜 찌개가 좀 찌개 종류가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식탁에는 찌개 한 그릇이 올라가는데 제주도의 식탁에는 찌개 한 그릇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이 각자 그릇으로 국거리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양의 음식할 때 특히 프랑스 음식하면 왜 식탁을 생각하면 음식이 있고 항상 와인이 있죠. 없으면 물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결론은 주식과 물 종류가 있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는 어떻든 국이 좀 다양하게 많다. 이제 그런 뜻이고. 선생님, 내 화면은 보여요. 내 얼굴은 여기서 안 보여. 예, 두 번째, 제주 신화에 등장하는 음식 종류를 보겠습니다. 그 신화에 등장하는 음식은 뭐냐면, 제가 이제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냐면, 그 제주도의 전통 음식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언제부터 음식을 먹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화도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 채록은 된 거지만 신화 속에는 과연 어떤 식재들이 등장할까? 그 다음에 식재료와 그 다음 조리법 또는 도구, 음식을 만드는 도구, 그릇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등장할까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몇 가지만 그 소개를 해드리지만 관심 있으면 이거를 좀 더 나중에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그 천지왕 본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벽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천지왕하고 총맹부인이 나중에 이제 만나서 지상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신화에 보면 쌀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쌀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곤쌀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곤쌀이 일단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삼성신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삼성신화에도 보면 여기 그 세 왕자가 세 공주가 세 공주가 탄 배가 저기 온평리에서 배가 이제 들어왔는데 병남국에서 온 그 배가 들어왔는데 배에 보면 그 세 명이 공주와 망아지, 송아지, 그다음 오곡의 종자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사실 그 삼성신화는 제주도의 건국신화이면서 개국신화죠. 건국신화이면서 개국신화인데 그 제주도가 건국할 시기에 이미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였다. 농경시대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망아지와 송아지는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축 아닙니까? 그리고 오곡 씨앗을 갖고 와서 이제 오곡을 파종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화에 오곡 씨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진성기 선생님이 채록한 자료에 보면 소천국과 백주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백주는 백주도 신을 말합니다. 그 송당 그 신당의 신이죠. 우리가 보통 무조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백주도를 그래서 그 백주도하고 소천국이 관계를 보면 소천국은 생식을 했고 이미 생식한 단계입니다. 선사시대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이거는 사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라산 앞에 기장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씨앗이 아주 고대부터 있어 왔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팥과 콩도 뿌렸다. 예, 이런 곡물들이 이미 이제 신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백주는 고사리 캐어 먹었다. 우리가 오늘날 제주도 고사리 이제 유명하게 많이 먹긴 하는데 고사리를 캐 먹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화에. 이제 이런 정도로 그 신화 속의 음식이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를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자청비는 세경본풀이라는 그 굿할 때 세경본풀이의 그 주인공이 자청비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많이 알 겁니다. 그 자청비는 뭐 사랑의 여신, 농경의 여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청비 결말에 보면 문도령하고 자청비가 이제 하늘나라 옥황상제를 전쟁을 도와줘서 전쟁이 승리를 하고 옥황상제가 선물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 보답으로. 그래서 자청비가 나는 오곡씨를 주면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들 알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곡씨앗을 갖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다 파종을 하고 보니까 메밀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농사를 다 파종하고 하늘에 급하게 올라가서 메밀씨를 갖고 와서 뿌렸는데도 다른 곡식하고 같은 시기에 걷어들였다. 그래서 메밀은 그 다른 곡식보다 늦게 파종하지만 걷어들이는 시기는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원래 메밀은 다 아시죠? 찬성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가을에 걷어들이는 곡식인데 한 몇 년 전부터 제주도에서 이 메밀을 이모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5월부터 보면 온 사방에 메밀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모작을 하고 있고, 그 어느 광고에 보니까 전국 생산량의 70%가 제주도 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메밀 농사는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다. 교래, 송당 이렇게. 그래서 중산간 지역에서 많이 그 재배를 했고, 해안 지방에서는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메밀을 재료로 한 음식들을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문장아기도 잘 들어봤을 겁니다. 가문장아기를 여기 한 이유는 그 식기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문장아기 신화는 내복에 잘 산다는 신화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그릇에 해서 은장아기, 녹그릇에 먹어서 노장아기, 나무 바가지에 먹어서 가문장아기. 이 가문장아기가 세 번째 딸인데 아주 부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들 불러놓고 넌 누구 덕에 잘 쌌느냐 하니까 다 뭐 부모님 덕입니다 하는데 가문장아기만 저는 제 덕에 잘 쌉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 식기를 보고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공본풀이라고 하는 그 무속신화입니다. 이것도 한락궁이가 주인공인데, 그 한락궁이가 이제 아버지는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저기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고 놀리는데 도대체 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그 아들이 한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범벅을 이제 그 만들어 줍니다. 가는 길에 요기하고 가라고 하는 등장하는 게 메밀범벅입니다. 근데 이 메밀범벅은 우리가 보통 제주도에서 50년대 먹었던 그 구황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유명한 속담, 에비아돌 범벅도 금웃구성 먹으라 할 때, 이거 지금 여기는 아래아가 깨진 자리입니다. 예. 범벅에도 금웃끝나해서, 범벅은 그 어떤 거냐면 밀가루 반죽한 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 덩인데 이게 이제 넣고 놨고 이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든 음식이든 재산이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
제주도의 가옥 구조에서 안팎거리 구조는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안팎거리 구조도 어쩌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어도 이제 당연하게 그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고 인정해줬던 문화입니다. 예.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옛 문헌에는 제주도 음식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이제 그걸 조금 보고자 합니다. 예. 여기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음소거만 해주세요. 이거 들리시는 분 음소거만 해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세요. 예. 음소거 안 하면 다른 분들이 듣는데 조금 어려워서. 예. 제 얼굴은 보입니까? 제 얼굴은 보이나요? 선생님 제 얼굴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이나요? 여기서 봐줘요. 안 보이면. 예, 제 얼굴 보이는지 지금 작동하고 하려고 합니다. 화면만 보이고 내 얼굴은 안 보이고. 그러면 내가 거기 서야 되는구나. 네. 네. 제가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여기 지금 어두워서 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아무튼 예, 목소리만 들려서 좀 이상하죠. 예, 이젠 저도 보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는데 제 얼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좀만 참으면 50분에 쉬겠습니다. 예, 그 옛문헌 중에 어떤 거냐 하면 제주풍토록이라고, 이거는 그 김정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와서 풍토록, 풍토기는 일종의 수필집입니다. 이제 중수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제주도의 그 여러 가지 문화 환경들을 본인이 느낌대로 쓴 책인데,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그냥 막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1520년에서 1521년에 이 사람이 와서 2년 동안 제주도 거주하면서 쓴 책인데, 이제 여기 보면 표고버섯이 제일 많고 오미자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제주도의 특산물 중에 표고버섯, 오미자 이게 많다는 것. 그 다음에 멍이라는 열매도 있다. 이런 것들이 16세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정의 기록보다 좀 늦은, 약 100년이죠. 늦은 그 이건의 제주 풍토기에 보면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이고 제주도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지금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뱀과 지네이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제주도가 고온다습한 지역이어서 이런 고온다습한 지역에 사는 곤충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밥을 보고자 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청사. 소금청사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유배 와서 97년에서 1901년까지 살았는데, 그 유배하는 동안에 제주도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금청사를 본 이유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은 과거에는 정말 조밥만 먹었을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음식은 뭘 먹었을까? 그래서 유배인들이 그럼 어떤 음식을 도대체 먹었고 누구와 만났을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소금청사, 이거 다 번역서들입니다. 이 책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일부만 썼습니다. 김판관이 술안주와 매운탕을 잘 차려가지고 아주 먹었다. 그 다음 막 국수 먹었다는 기록도 많아요. 그러면 이게 1901년이라고 쳐도 이미 그때는 매운탕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술도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은 100년 전이나 지금 100년 후나 비슷비슷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옛문헌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제주도 음식들이
아니면 그 유명했던 식재료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일생의례와 음식문화를 이제 오늘 주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일생의례는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신하기 전부터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성인식을 하고, 성인식은 제주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하는 그 각 단계마다 넘어가는 그 공간이 무지 힘든 공간이에요. 출산하는 공간도 힘들고, 그 다음에 혼인으로 넘어가는 공간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오래 살다가 또 죽게 되죠. 그러면 초상을 치르는 이 관계를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넘어갈 때마다 다양한 절차와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금기사항과 그 다음에 그때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요 일생의례와 관련해서는 그 음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용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주도 음식들은 보면 음식 종류 플러스 조리법 아니면 도구 이렇게 쫙 짜여져 있습니다. 그 말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 시루떡은 그냥 시루는 도구죠. 떡은 음식 종류여서 이거는 도구 플러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 국이나 밥 종류를 보면 음식 재료 플러스 음식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멜국, 여기 모멀국, 노멀,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논비, 예, 논비입니다. 그 다음 매역,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래입니다. 포래국 등이 있는데, 여기서 멜, 그 다음에 노물, 그 다음에 논비, 매역, 포래, 이거는 다 식재료죠. 그러니까 식재료 플러스 그 다음에 국, 이거는 음식 종류죠. 이렇게 해서 그 음식 용어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식 용어만 듣고도 아,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깅이, 보리, 감제, 범벅입니다. 예, 깅이범벅, 보리범벅, 감제범벅. 그 다음에 보말, 구쟁기, 깅이의 죽재료죠. 그러면 깅이죽, 구쟁기죽, 보말죽. 콩잎, 호박잎에 쌈하면 콩잎쌈, 호박잎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 보면 음식 재료 플러스 음식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고, 조림이나 구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갈치구이, 고등어구이, 예, 그건 조리법이죠.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어떤 음식을 이제 만들어 먹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식 재료와 조리법이 변화에 따라서 전통 음식의 맛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100년 전 기록은 도대체 뭐라고 되어 있나, 50년 전 기록은 뭐라고 되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요소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출산 의례와 음식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1980년대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는 조금씩은 생략된 그 의례들인데, 우리는 지금 그 전통 문화를 보는 관계로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삼신할머니한테 빈다고 하죠. 아기를 점지해 달라고. 그래서 그 할망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부터 할망상을 준비해서 할망날에 제를 지내고 벽장 같은데 그 상을 모셔 놔뒀다가 때가 되면 다시 그 할망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할망상은 그 삼승할망에게 드리는 그 제상을 이야기하고, 제가 포인트가 없어서 하고 이거 용어도 보면 할망하고 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요즘도 많이 쓰죠. 제상,
그 다음에 돌상, 뭐 잔치상, 예, 신랑상, 신부상 할 때 그 상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삼승할망은 이제 여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제주도 풍속에서 그 산후 3일이 되면은 이제 쑥물로 목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그 어머니들이 이제 그 며느리나 딸이 임신을 하면 봄에 쑥을 캐서 다 말립니다. 말려 놔뒀다가 그 태어나서 3일이 되면 쑥물을 끓여서 그걸로 몸을 닦아내는 겁니다. 정갈하게 몸을 닦아내고, 그날 태어난 아기한테도 원래는 이 포대기에 쌓아 있다가 3일이 되면 그 보띠창옷을 입힙니다. 오늘날 베네쩌고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3일이 되면 가족들끼리 3일밥을 먹어요. 할망상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좀 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밥을 전달해 주는 건 언제냐면 7일이 되면 주는 게 일례밥입니다. 그래서 저기 용어를 보면 일례는 제주도 말로 7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례밥을 이야기하고, 산모는 제주도 사람들은 전부 모멀조배기를 먹었습니다. 예. 제주도의 아주 대표적인 게 그 출산 의례와 관련된 게 뭐냐 하면 쑥물로 목욕하는 거와 모멀조배기를 먹는 것. 조배기는 수제비의 뜻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 음식은 저는 2000년대까지도 저기 인터뷰 해보면 이거 먹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최근에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메밀가루가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미역하고 같이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용어들이. 그리고 출산 의례에 관련된 그 제주도 말들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기 삼승할망, 예, 이거는 표준어 삼신할머니는 많이 들을 겁니다. 박물관 가면 이 삼신할망도 있고 할망상 차린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례밥, 모멀조배기, 생선, 옥돔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예. 그다음 아기꾸덕이라는 일단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아주 대표적인 그 육아 도구입니다. 아기꾸덕이. 보띠청옷은 어떤 거냐 하면 요즘 베네쩌고리로 변했는데 원래 보띠청옷은 삼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배가 좀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사이즈는 여자가 태어날지 남자가 태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아기도 어느 정도 클지 모르니까 적당한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보띠창옷을 아까 3일날 되면 이 보띠창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삼배가 까끌까끌 하니까 아기들이 태열이 제거됐는데, 이제 나중에 아주 부드러운 면으로 만든, 순면으로 만든 베네쩌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피부가 태열 제거가 안 돼서 많이 아픈다는 말들도 좀 합니다. 걸랭이라는 말도 있어요. 애기 없는 거. 그다음에 산디는 그 밥벼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산디집을 좀 썼던 이야기. 여기 신방은 무당입니다. 예, 아기를 빌어주는 무당이고, 터진방은 꼭 출산할 때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아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이사 가려면 어디 가서 들으면 뭐 올해는 서쪽이 막은 방이다, 동쪽은 터진 방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거는 동쪽으로는 운이 트여 있으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방향에서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서쪽이 막았다 그러면 내가 사는 위치에서 서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왜 출산을 해서 터진 방이 나오느냐 하면, 과거에 집에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뽀 있죠. 아기뽀와 탯줄을 다 싸서 어디 깨끗한 곳에 놔뒀다가 3일째가 되면 그 가족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걸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가서 철회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땅을 파서 묻는 동네도 있고, 그 다음에 태우는 동네도 있고, 아니면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수장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 아기집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해줘야 지금 태어난 신생아도 잘 살지만 두 번째 태어날 그 아이한테도 좋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데, 그래서 그때는 터진 방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거 해줘. 예, 이제 다음은 사진. 아까 아기꾸덕 이야기 했죠. 원래 이렇게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로 애기구덕을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거 보이죠? 이건 전시하는 건데 원래 이거 없었습니다. 여름에 애기들 시원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줄 쳐서 여기 배 깔고 이제 눕혔던 것이고, 이 대나무 애기구덕은 60년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 우리가 쇠구덕이라고 하는데, 이 쇠구덕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950년대도 제주시 동지역에서는 이 쇠구덕을 사서 썼던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공존을 했는데, 애기구덕은 타원형으로 만들어, 이런 형태는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주 제주도의 육아용품으로는 유명한 건데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타원형이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제주도의 어머니들이 집에만 앉아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밭에 나가서도 일을 했죠. 그러니까 밭에 갈 때 이거 지고 가기 딱 좋아요. 그리고 화면 사라졌습니다. 애기 가기 딱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어머니들 우리 애기 흥근다라고 합니다. 불 켜서 발로 이거 애기구덕 흥글면서 양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도구가 있다는 건 그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들이 노동력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판에 갖고 나가면 놓으면 이 높이가 적당해서 벌레들이 잘 기어가지 못한다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덕은 보통 자식이 썼던 구덕을 집안에 따라 잘 보관해 뒀다가 손자가 태어나면 이거 새로 관리해가지고 쓰는 집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 조사 갔을 때 그 집의 부모님이 자기 자식 키웠던 구덕인데 손자 키운다고 해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게 지금까지 유지된다면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전통 문화이고, 이게 그 출산과 관련된 그 문화가 전승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혼인일에 보겠습니다. 혼인의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생의례 중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혼담을 주고받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살았던 공간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어요.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의례와, 그러니까 절차도 많고 관련된 음식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거는 가문잔치하고 사돈잔치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문잔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돈잔치는 잘 안 들어보셨겠죠. 요즘 좀 안 합니다. 제주도에서 왜 3일잔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잔치 전날, 그 다음에 본잔치 날, 두 번째가 이제 가문잔치 날이거든요. 제가 살까요? 그래서 보면 가문잔치는, 가문이 원래 한자어죠. 잔치는 고유어고, 그래서 합쳐진 합성어이고, 이 가문은 가문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그날 점검하는 잔치인데, 이제 잔치 전날, 혹시 오래전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잔치 전날 이제 저녁에 손님들 다 왔다 갔다 나면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 내일은 우리가 이 절차 의식을 어떻게 거행할 건지를 한 번 더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음식이 가문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문반은 잔치 음식, 특히 돼지고기 중에 중요 부위들을 이제 다 담아서 한 접시를 만들어 놓고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데, 이제 그날 혹시 집안 어른 중에 이 가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을 위해서 특별히 가서 갖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가문잔치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행해지지 않다면 용어만 남은 것이죠. 이제 어느 순간 우리들이 요즘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잔치 맹질이라고 있습니다. 잔치 맹질은 잔칫날 새벽에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조상들을 다 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은 잔치 음식을 다 올려놓습니다. 상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집에 누구누구 장계 감수다, 시집 감수다, 예, 그러면서 조상에게 고하는 그 신고식입니다. 그러한 잔치 맹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전제도 지내는 집안이 있습니다. 요즘 그 식당에서 다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들을 생략하는 집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준비해서 지내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의식도 이제 과거부터 해온 의식이고 그 다음에 문전제는 제주도에서만 행해지는 제인데 이건 이따 제사 의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반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제주도의 그 전통적인 이제 결혼 풍습을 보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집에 가죠. 신랑집으로 들어가서 신랑집으로 딱 들어가면 그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댁 어른 중에 한 분이 뭐 동서가 되기도 하고 뭐 큰어머니가 되기도 하는데 그 시댁 어른이 신부를 이제 맞이하는데 방에 들어오면 어느 쪽으로 앉아라. 신부 앉는 방향, 그 다음에 어딜 쳐다봐라. 뭐 이렇게 다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신부상 차림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신부 옆에 앉아가지고 밥 뚜껑을 딱 열어줍니다. 그리고 밥 한 숟갈을 떠요, 그 뚜껑에. 그래서 그거는 상 밑으로 놓습니다. 이건 그 서수남에게 딸을 위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청비 신라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신부한테는 뭐 밥을 뭐 어떻게 떠먹어라, 뭐 해라, 이렇게 다 그 조언해주는 사람.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밥을 먹은 다음에 한복으로 갈아입죠. 이제 전통 혼례입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루로 나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시댁 식구들에게 여긴 큰 고모, 여기는 작은 어머니, 그러면서 부쉈돈도 주기도 하고 오늘날 이게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럴 때 대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이게 이제 고는대 구덕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은 어떤 거냐면 그 대나무가 아주 가는 대나무로 제일 좋은 상품을 말합니다. 가는 대나무로 만든 구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덕 이름 중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혹시 보름구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보름구덕은 뭐냐면 구덕이 막 낡아서 버릴 수는 없으니 헝겊으로 풀칠해서 붙인 걸 말하거든요. 예, 그거는 보름구덕은 발랐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가는 대나무로 만들어서 가는 그 고는대 구덕, 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는 주로 재물구덕으로 씁니다. 귀중한 거니까 그 어디 제사집 갈 때, 잔치집 갈 때 아니면 어머니들이 당에 갈 때 그 재물을 넣고 가는 하나의 도구로 썼던 이제 그런 구덕입니다. 그 다음에 예, 제주도 음식도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이게 막 계속 자기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화면이 돌아가는 거죠. 화면이 계속 자기대로 돌아가서 예, 이제 여기입니다. 화면이 계속 돌아갑니다. 예, 그 혼례 음식에는 제주도 말이 이제 잘 살아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문잔치 있죠. 그때 몸국 유명합니다. 몸국은 몸은 제주시 쪽에서 몸이라 쓰고 그 서귀포에서는 몰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말을 써도 상관없어도 제주도 말은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그 자기 동네 말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 들어본 말이라 그래서 어색하다고 놀리면 안 되고 어떻든. 근데 몸국은 잔치 때 먹었던 의례 음식인데 음식점에서 요즘 팔죠. 근데 몸국을 맛있게 하는 집은 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일단 쉬는 시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파일이 계속 넘어가서 네 보는데 좀 불편하죠. 예, 예, 여기 그래서 그 몸국을 만드는 건 다일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잔치 전날까지 몸국을 나눠 먹고 손님들하고 친척들 본잔치 날은 다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 때 보면 여기 제주도 순대 유명합니다. 맛있다고. 아, 이게 계속 넘어가네요. 왜 이러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제주도 음식 중에 둔비, 예, 모른 둔비라고 합니다. 그 잔치집이나 상가에 가서 꼭 먹는 건데, 이거 모른 둔비 따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 전에 보면 다니다 보면은 모른 둔비 해서 판다고 막 간판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제주도에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 돼지고기 반이야 뭐 어디서든지 먹겠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는 그 도감이라고 해서 그 돼지고기를 아주 잘 썰었던 사람들,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가족들이 하긴 했는데, 그 도감은 어떤 사람이 기술자냐 하면은 이렇게 고기를 썰어서 젓가락으로 불에 비춰보고 아주 얇으면 종이장처럼 잘 써는 사람을 아주 훌륭한 도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양으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장만하는 사람이 이제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잔칫날도 폿밥을 줬습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 폿은 그 잡기를 물리친다는 예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폿밥도 줬던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예, 이거는 장지에 가면 당연히 이제 상례 때도 먹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혼례 음식과 이제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혼인의례와 관련된 용어, 아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좀 더 보면 막편지. 혹시 여기서 오늘 수강자 중에 결혼하신 분 있으면 자기 막편지 받아놔둔 거 잘 보관해 두십시오. 가끔 박물관 가면 전시되거든요. 거기 보면 어느 집에 어느 아들 몇 번째가 누구한테 이제 장가 가는데 막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홍세함은 이거 지금은 받아본 사람들이 잘 나이 드신 분이나 받아봤겠고, 이건 제가 박물관 가서 하나 찍은 건데, 이 홍세함에 이제 과거에는 광목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70년대로 넘어오면 여기 실억목 2필. 이 실억목은 가정 형편에 따라 한 필을 놓기도 하고 2필을 놓기도 하는데, 실억목은 나중에 애기 기저귀감으로 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놓다가 나중에 이것도 좀 의미 없다, 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 그래서 돈봉투로, 돈으로 오고 가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실억목이 있고, 우시는 제주도 말인데 우리가 보통 표준어로 상객이라는 정도. 근데 제주도 우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친가와 외가 공동 참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시로 참석하는 사람이 작은아버지나 고모가 간다면 이모나 외삼촌도 반드시 가요. 근데 우시의 조건은 다복하게 잘 산 사람, 아들, 딸 낳고 그런 분들을 보내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친척이 범위에서 누군가 가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돈집 가서 기싸움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도 이런 집안이니 무시하지 마라 하는. 그래서 좀 사회적 덕망이 높거나 유명한 사람들은 그 우시 가는데 자꾸 착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주도의 특징이라는 거. 구덕혼사는 그거죠. 강보에 쌓여 있을 때 그 부모들끼리 언약을 해가지고 혼인 언약을 해서 같이 결혼한다는 이야기 계속 돌아갑니다. 제가 쉬는 시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계속 돌아가서 이거 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했던 이런 용어들이 그 혼인의례와 관련된 제주도 말들인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이든 그 의례 절차든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전통적인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화면이 계속 돌아가서 제가 50분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49분입니다. 일단 10분 쉬고 3시 정각에 들어오겠습니다.